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은 전일 종가 기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국 바이오 기업 이 규제를 통해서 반사 이익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2위로는 기아를 선택했습니다. 기아 역시 현재 실적뿐만 아니라 저 PBR 관련해서 시장에 관심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3위 같은 경우에는 HLB를 선택했는데요. 이 전일 이 가짜 뉴스에 대응하면서 오히려 주가에서 상승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4위와 5위에는 AI 기대감 속에서 한글과 컴퓨터, 카카오까지 선택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시장 기준 외국인의 선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에코프로비엠 1위로 매수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HLB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가운데 4위에 그 이름 올리고 있고 이 5위에는 삼성물산 역시나 저 PBR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삼성물산 5위의 이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종가 기준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고요. 이어서 삼성물산, 금호석유까지 지금 시장에서 역시나 이 저 PBR 관련 종목들까지 기관 3종목 모두 매수했습니다. 이 LG화학에 이어서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개념 GDDR7에 대한 개발 성과까지 공개하겠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 가운데 4위에 그 이름 위치되고 있네요. 그럼 오늘 오전 시장 기준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은 기아에 집중했다면 기관은 현대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위에 역시 외국인과 함께 HLB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기아까지 1위, 3위 완성차 업체 담아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4위에는 역시나 이 미국의 중국 바이오 규제 이슈 속에서 바이넥스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LG화학은 연일 담아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종가 기준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요. 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에 이어서 완성차 업체 현대차까지 매수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2차 전지주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포스코홀딩스 3위에 이름 올라가 있고요. 이 초전도체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가운데 4위에는 신성 델타테크, 특히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AI 탑픽을 네이버로 선택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 매수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이 수급을 통해서 어떤 특징까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대형 반도체주들의 기관 투자자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보이는데 저는 오늘 매수 종목보다는 매도 상위 종목의 외국인도 10위권 내에 팔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고요. 주가는 8% 넘는 하락입니다. 손석호 교수님, 네. 실적이 아무래도 안 좋았으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매출액은 이제 9,260억 원, 영업이익이 20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영업이익은 64%나 하락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역시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이고요. 특히 지금 주가가 반응하는 거는 아무래도 글로벌 사업에서의 부진, 여기서는 영업 손실이 300억 원이 넘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부분의 부진이 상당히 뼈아프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중국 의존도를 얼마나 낮추고 중국 외에 뭐 예를 들면 북미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중국 내 매출 비중을 줄이고 미주, 유럽, 또 일본 등의 다양한 국가들로 조금 매출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 매출에 대한 충격이 또다시 주가를 이렇게 하락하게 만드는데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보면 또 단기적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온 다음에 주가의 조정이라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이 이제 좀 나쁘다라는 건 뭐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대신 이제 중국 외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코스알엑스에 대한 이제 인수를 통해서 미주 시장 내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뭐 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실적이 나왔듯이 이제 작년 4분기까지는 중국 관련된 그런 매출 부진세가 예상보다 지금 좀 더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뭐 작년 이제 하반기
하반기 이후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매출액도 지금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나 아니면 중국발 향 그런 매출이 상당 부분 감소하는 폭이 예상보다 좀 더 컸다라는 게 오늘 좀 주가를 하락을 하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은 실적이기 때문에 뭐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서부터는 이제 미주 시장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의 얼마만큼 선전할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알엑스가 아마 매출이 아마 올해 같은 경우 아마 좀 크게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 수급 특징 혹시 이 밖에 어떤 거 보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일단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오전 중에 중국이랑 일본에서 좀 중요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거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PMI, 제조 PMI랑 이제 비제조 PMI가 나왔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으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조업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항생 지수와 그다음에는 상해 지수가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중국 지수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또 이 얼마 전에 있었던 BOJ의 통화정책회의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제로 금리를 해소할 만한 그런 이제 숫자들이 하나씩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위에 보시면은 엔화가 오히려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동시에 이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원화가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좋을 수가 없다. 요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달러 인덱스랑 미국 채권 시장 FOMC가 지나고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설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음 주까지는 수급이 조금 꼬일 수 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목은 현대로템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5% 넘게 주가가 오르고 있네요. 네, 근데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방위 산업 관련돼 가지고 수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뭐 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전년 대비로 15%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고요. 전 분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70% 성장을 했습니다. 뭐 계절성을 따지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다라는 게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고 지금 11시부터 IR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IR 관련돼 가지고도 좀 있으면 내용이 좀 공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핵심이 되는 거는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실적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점. 그리고는 현대로템이 지금까지는 좀 애매하게 비싸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숫자가 잘 찍혀주면은 오히려 이제 릴레이팅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약간 주봉을 보시면은 차트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 확인해봤고요. 이재규 고수의 오늘 수급 특징 어떤 종목 보고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동화기업 오늘 준비했습니다. 동화기업. 네,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PB, 파티클 보드라든지 MDF라고 해서 목재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올해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지만 원래 캐시카우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해액 쪽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관련주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뭐 엔캠이라는 대장주보다도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면서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소재단마다 이 주가 흐름이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기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번 주에 만들어놨었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 있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 무게 자체가 좀 무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추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기업단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좀 추려가지고 매매를 해보신다면 지금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신규 매수의 접근으로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임순재 고수의 오늘 수급 특징 중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전 SK 네트워크스. SK네트워크스. 네. 일단 뭐 지금 뭐 분류 자체가 뭐 여러 뭐 무역상사부터 이제 산업형 이제 지주에서는 이제 변하고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아마 전기 충전 사업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민간 기업으로는 현재 1위의 그런 이제 자회사가 이제 SK 이제 의 자회사
회사가 이제 전기차 사업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 사업자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속, 그러니까 급속 충전기로 지금 작년 기준 한 3,800대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렇게 이제 전기차의 확대가 위해서는 물론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충전 인프라가 얼마만큼 확충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런 시설 투자가 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뭐 정부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이제 투자 지원을 지금 예고를 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이런 전기차 충전 관련된 기업들한테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자회사인 그러니까 하이코 캐피탈하고 미국의 이제 보우 캐피탈하고 지금 한 1,000억 규모의 이제 AI 펀드를 조성을 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비백 라나디베라는 회사에 대해서 MOU 체결 소식이 지금 공시로도 또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AI가 접목이 되면은 과연 또 뭐가 될까? 요즘에 너도 나도 AI를 하는데 어쨌든 SK 네트워크스 쪽에서도 AI 쪽에 무언가 접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일단 타업형 회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지주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 AI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만큼 이제 나중에 상장을 했을 때 상장에 대한 이익을 받겠다라는 관점으로 아마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재 고수의 종목은 SK 네트워크스 확인해봤고요. 이재규 고수 동아기업, 테이버 고수의 현대로템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